네, 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22일 정도 되니까 그 내란검이 발표된 날짜로부터 거의 20일 정도 되는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여러 가지 그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들, 발표됐던 정보들을 모아서 이 12.3 내란계엄의 전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초점은 그 왼쪽에 있는 실제로 그 내란을 수행한 이 자들, 그러니까 장립무사들의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이 장립무사들을 조종을 해갖고 실제로 일으킨 그 내부의 뒤쪽에 숨어 있는 그 안증뱅이 주술사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 기미가요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군주의 치세는 1000대로부터 8000대까지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 그래서 이 1000대라는 단어와 8000대라고 하는 이 8000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완용,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 친일파 이완용이 훈장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일본 천황으로 봤던 훈장 이름이 훈일등 우길동화 대수장. 여기서는 이 대수장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이 탑티어와 세컨티어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탑티어의 안증뱅이 주술사들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일본 회의, 일본 구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본 회의는 한국 구구인 밑에 있는 대수장에게 자금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겁니다. 대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수장이 우리 구구 태극기 부대를 관리하고 자금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인데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입니다. 그래서 대수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기억나시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앞에 나왔던 그 이완용이 받은 훈장 이름이 대수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모를 줄 알았죠, 이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장립무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탑티어입니다. 세컨티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대수장과 관련된 앞에 나왔던 대한민국 수호하는 장군 모임이라고 하는 이 대수장과 관련된 이 내란 가담자들의 어떤 연관성을 좀 보면 이번에 비선으로 그 일을 했던 노상원이라는 이 작자, 이 작자가 대수장의 회원입니다. 점집 운영했다는 전 통신정보부대인 777 사령관이면서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사원이 점집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는 그냥 5만 가지 점집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썩렬의 장인이라고 하는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본 출생이고요. DMZ에 또 8,000평, 또 8,000평, 또 8,000평을 갖다가 불화를 받아가지고 일본군이 진주할 때 그 부지를 조성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과 이 노상원이 잦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의 아버지가 이 대수장의 회원이고요. 그다음 대수정의 사무총장이 있는데 오만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만섭. 이 사람이 육사 출신인데 이 전 국방장관이었던 김용현의 동기입니다. 동기. 그다음에 이 구구들의 그 장립무사의 행동대장을 했던 것들은 바로 국민의힘, 정광훈 목사, 구구 기독교, 태극기 부대인 것이죠. 탑티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컨티어의 안전뱅이 주술사들 보면 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알리바이를 다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김태효, 신원식 이 사람들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13 내란계엄 할 때 그 시간에 밥 먹고 있었다고 하는 알리바이들을 만들어 두었고요.
김건희 이 여자도 12.3 내란 계엄 때 신에게 이쁘게 보인다고 얼굴 수술을 했다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이 세컨티어들의 장례무사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석열 아버지가 그 일본국 장학생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의 집안 종교가 일본 종교인 남묘 호랑개교, 그다음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가 이건 좀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하지만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일정 강점기에 일본 총독 관저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일본 총독이 여전히 한국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결론적으로 얘기지만 계엄을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에 그 쌍엿 정부들이 추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숨겨진 최대 목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전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란 쿠데타에 참여한 육군 장성, 국민의힘, 태극기 부대 이런 것들이 세컨티어의 무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번에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신원식하고 이 김태우 국가안보실장이 이 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알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성실히 그냥 술 처먹고 빡쳐서 한 일이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하고 청와대 특활비를 예산에 제외해가지고 빡쳐서 벌인 일이다? 아주 라이브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그 남북 간 전쟁 채통을 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남북 군사협정 파기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대북 확성이 트기 시작했고, 북한이 빡쳐가지고 오물풍선 보냈고, 또 김용현은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도록 지시했고, 다행히도 합참사령부가 이걸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성능이 너무 나빠서 소리가 너무 나서 이 군사용으로 채택이 무산된 아주 시끄러운 무인기를 갖다가 북한으로 보내서 삐딱 뿌렸고, 근데 이상하게 북한은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한에 뭐 대형 무인기 보내서 확 뒤집어 놓을 것인데 이상하게 북한이 이상하게 조용히 넘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러우 전쟁에 그 북한군 파견했다고 해가지고 뭐 북한군을 공격한다니, 아니면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지만 한국은 HID 뭐 얘네들을 갖다가 가짜 위장 북한군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는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번에 파견되었던 국정원 직원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폭파시키려고 했다는 뭐 이런 기화를 해서 이번에 계엄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계엄 시에 가짜 북한 무인기 이용해서 남한에 화상방태를 하려고, 그래서 이거 덮기 위해서 그 UAV 사령부가 컨테이너를 갖다 불태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로 HID OB들이 미군들을 일부 사살해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미국이 이거를 다 도청해가지고 미국 하원의회는 브로드 셔먼을 통해서 한국 방송을 통해서 한국군이 만약에 한국 내에서 만약에 가짜로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거 다 까발리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고고도 U2 정찰기가 북한 탐지를 하지 않고 남한 내의 어떤 군대 이동을 갖다 이렇게 감시하고, 오히려 또 고고도인데 이게 저고도로 내려와서 우리 남한이 U2 정찰기가 남한을 갖다가 훑어보고 있다는 걸 일부러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상한 역을, 그래서 계속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북한의 행동인 거죠.
북한이 이러한 남쪽의 전쟁 도발 시도에 조짐을 알고 있었는지 그냥 이상하게 조용히 넘깁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엔 난리가 났을 텐데. 심지어는 북한은 남한의 북침에 대비한 듯 해가지고 그동안 남한과 북한이 연결된 도로를 좀 폐쇄해버리고 대전차 방어구에 설치한 이상한 일도 있었죠. 이럴 놈들이 절대 아닌데 뭔가 아주 이상한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썩뉴시 추진했던 한미일 군사동맹의 최종 목표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었어요. 이 숨긴 속내 핵심은 한반도 유사시의 남한 내 전개예요. 근데 이번에 좀 드러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일본군이 남한 전개 시에 부대 주둔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의심받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썩녀의 장인인 김충식이 DMZ에 8,000평, 또 이 8,000평 나오네. 8,000평을 정부로부터 불화받아서 일본군 진주시를 위해 부지 조성 중이었다. 예,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바로 이번에 내란에 참여한 비선 노상원과 자주 만남을 있었다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치가 경기도 파주시 장담면 노상리 1187번지에 8,000평. 아, 여기 또 충성 8,000평하고 좀 연결이 되죠. 충성 8,000. 그 다음에 외국부대 진주할 때 국회 사전 승인하는 걸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일본 군인이 주한미군 통제 시설에는 우리 국회에 사전 승인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이 DMZ라고 하는 것이 이 주한미군하고 유엔군 관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내란 계엄 세력의 최대 목표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침탈하고 싶었던 거죠. 그 2차 대전 패전 후에 그 일본 경제를 일으킨 게 바로 6.25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전쟁 투수를 누렸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일으켰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 그거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한반도 전쟁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국의 그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 내란 계엄이 밝혀진 거라고 강력히 추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명 충성 8천의 의미, 예, 근본 12.3 내란 계엄의 작전명 지난달 그 계엄 대비 훈련 작전명이라고 그래요. 충성 8천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3 내란이 일어난 그 날짜가 윤석열이 대선 당선일로부터 1000일째 되는 날이고요. 계엄 발표 시간이 원래는 10시였답니다. 10시. 10시 30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래 기미가요에 보면 두 개 숫자가 아까 나온다고 그랬죠. 1000과 8000. 군주의 치세는 1000대로부터 8000대까지 작은 주역들이 큰 바위가 되어 있기 이끌 때까지 결국 충성 8천이라는 것은 일본 왕에 충성한다는 의미죠. 예? 대한민국 국민에 충성한 게 아니고 일본 국왕에 충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번에 내란 계엄이 벌어진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국왕에 충성하기 위해서 13개 내란 계엄이 일어났다. 그래서 북한과 전쟁을 벌여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덕분에 일본은 전쟁 특수를 누려서 일본 경제를 살리고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해서 제2의 일정강점기를 만들고 썩녀선 일본 왕의 충실한 총독이 돼가지고 한반도를 영구 통치하려고 한 원대한 계획이 바로 이번에 13 내란 계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장리무사들은 등신, 사실 윤석열도 등신이죠. 윤석열, 육군 장성들이고 국민의힘과 택계부대 정광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뒤에서 조절한 안전뱅이 주술사는 바로 김태호, 신원식이라고 추정이 되고 김건희라고 추정이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이번에 수사선상을 벗어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들이 아마 제2의 제3의 구테타 모의 중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곳은 일본 해외하고 대수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역이라고 판단이 돼요.